안녕하세요. 강남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ADHD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단 과정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ADHD의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ADHD가 병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약회사 로비로 멀쩡한 애들 환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강남에는 공부 잘하게 만드는 약이라고 해서 이 약을 아이들한테 막 필수적으로 소음사한테 먹이고 이제 이런 유행이 있었다고 알려지는데요. 그런 붐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오해가 생기면서 이게 진짜 실제하는 병인가에 대해서 의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좀 많이 시행이 되었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DHD라는 진단을 내릴 만한 분과 정상적인 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약을 썼을 때, 치료받았을 때 항상 괴로워하던 그런 집중력 문제라든지 충동성, 부주의함의 문제들에 있어서 실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한 그 정신과 진단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굳이 진단에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도움을 받자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실제 효용성에 기반해서 접근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산만한 아이는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우격다짐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공부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친구 있었고 그런 친구를 전부 다 사는데 지장이 없죠. 하지만 그런 분들 또한 잘 지내시다가 삶의 특정 시기에 이를테면 시험을 좀 열심히 공부해서 쳐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위기 등을 겪을 때 그때 위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약과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치료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사실 약물 치료입니다. 퍼스트 라인으로 저희가 고려를 많이 하는 것이 결국 약물 치료고요. 그만큼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제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메틸페니데이트는 상품명이 다양해요. 콘서타, 메디키넷, 메타데이트, 페니드 등등등 많이 쓰는데 이것은 전부 다 지속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다 성분은 전부 다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성분을 가지고요. 원리로 말씀드리자면 도파민의 재흡수를 차단해서 전두엽 등에서 도파민의 양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1차 선택 약물이고요. 즉 이 ADHD 진단하고 나서는 무조건 저희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약물이고요. 증상 개선이 용량에 비례해서 좋아지고요. 실행 능력과 인지 기능이 또 향상되기도 하고 활력도 납니다.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워낙 많은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행해져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할 필요도 없이 퍼스트라인으로서 저희가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대기업 다니는 여성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ADHD 진단 후에 약을 복용했는데 그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좀 삶에 대한 회한도 많으시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물론 대기업 들어와 있긴 하지만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하는 그런 회한에 젖은 분이셨거든요. 약을 먹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머릿속에 모니터가 한 10개쯤 막 돌아가다가 약 먹고 나니까 다 꺼지고 모니터가 한 2-3개 정도만 남은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내가 집중력에 초점을 잘 맞춰주기도 하고 외부적인 노이즈에 쉽게 영향받는 것도 많이 줄여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요. 지능이나 실행 능력 자체가 좀 우수하신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게 되어서 집중력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문제였었는데 이게 좀 개선되면서 좋아진 케이스고요. 약이 모든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개선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렸지만은 강남에서 공부 잘하게 하는 약으로 소문이 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메틸페니데이트 제제를 꽤 많이 먹였었는데 원래 지능과 여타 다른 영역은 우수하지만 주의 집중력이나 충동성 이런 문제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약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아이들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면은 약을 먹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도 그만큼 좋지만 부작용도 꽤 많아요. 다양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이 약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가장 흔한 것들은 심계항진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게 되면 가슴이 막 하루 종일 두근거려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식욕 저하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 약 먹으면 살이 빠지는 아요 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 약을 먹었을 때 한 10시간 정도만 식욕이 눌러져 있다가
10시간 지나면 또 식욕은 또 팍 튀어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제 야식을 많이 먹게 되면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약을 다이어트 약으로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지속형 제제의 경우는 한 10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조금 늦게 먹었을 때는 각성 상태가 10시간 정도 간다는 얘기니까 불면에 빠지기도 합니다. 입면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민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편차가 꽤 크기 때문에 먹은 날은 좀 쨍쨍하게 잘 다니시다가 또 먹지 않는 날은 좀 처져서 느슨하게 막 굉장히 좀 졸린 상태로 지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유의를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을 사용하실 때 일반적인 원칙은 매일 사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을 먹게 되면 매일 잘 먹고 또 효과도 좋으니까 매일 먹게 되는데 시간 지나면서 드럭 할리데이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빨간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통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을 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ADHD를 쓰시는 분들의 약 사용 경과를 좀 보게 되면은 매일 먹다가 주말에는 쉬다가 필요할 때만 먹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그냥 먹지 않게 되는, 끊어가는 그런 경과를 일반적으로 좀 밟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보다 이 약이 효과는 좋지만 또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2차적 약물로서 저희가 보통 고려하는 것이 아토목세틴이라는 약입니다. 역시 집중력을 좀 증가시켜주는 약이고요. 메틸페니데이트와는 조금 이제 기전이 다른 약입니다. 보통 메틸페니데이트의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께서 보통 사용하고요. 메틸페니데이트 자체가 약이 좀 부작용이 심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불안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틱을 가지신 분들이 좀 틱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이 약을 못 사용하게 만드는 경우라면은 메틸페니데이트 다음으로 제가 보통 아토목세틴 같은 것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확실히 ADHD일 때만 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공존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존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약에 중독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일종의 각성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먹게 되면 잠이 깨고 각성이 되니까 계속해서 연달아서 먹게 되고 점점 내성이 생겨서 약의 용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즉 정확한 진단 없이 의사와 상의를 잘 해가면서 하는 치료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성인 ADHD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ADHD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문제 행동들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